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에 친구 손절에 이어서 오늘은 친척 손절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제 저는 저희 엄마 아빠가 제가 이제 20대 때 갑자기 아프셨어요. 그래서 아빠는 투석을 계속 하게 되었고 엄마는 그때 암이셨어요. 근데 두 분 동시에 그게 찾아와서 저 이제 멘붕이 온 거죠. 저는 그때 이제 직장에 초년생이어가지고 열심히 이제 제 커리어를 쌓아야 되는데 두 분 다 한꺼번에 그렇게 되셔서 직장 관둘 수가 없으니까 이제 병원을 그분들이 알아서 다니셨단 말이에요. 부모님 두 분 다. 그래서 이제 되게 집에 있으면 항상 좀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근데 또 엄마는 또 살림을 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아빠도 다니신 직장이 있으니까 두 분 다 그 일을 놓치지 못하고 저도 그렇고, 근데 집안 분위기는 너무너무 무겁고 이렇게 좀 살았던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제 아빠가 점점점 안 좋아지셔서 이제 응급실에 막 실려가시고 막 큰 수술을 받아야 되는 그런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수술을 받고 나서 약간 그 균에 어떤 노출되고 이렇게 하면서 중환자실에서 그렇게 되시면서 이제 별로 되게 뭐 이렇게 심각하게 수술 잘못됐다 이런 건 아니었는데, 그 중환자실에 계시면서 어떤 균에 노출돼서 그것 때문에 항생제 내성이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폐혈증이 오셔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또 엄마가 암 수술을 한 거예요, 개복으로. 그래서 막 양쪽으로 정말 너무 정신없이 막 이렇게 어찌어찌 하다가 겨우겨우 이렇게 하고, 막 아빠 돌아가신 거 수습하고, 그리고 이제 엄마도 이제 병원 다니시는 게 있으니까 계속 그렇게, 저는 어쨌든 아빠 돌아가신 이후에 제가 이제 생활비를 벌어야 되니까 되게 열심히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친척이 저희 집이 좀 아빠 쪽 친척들이 좀 많은 편이었는데 엄마 쪽 친척도 물론 계시고요. 근데 그때는 이제 다들 이제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마음 아파하시고 그렇긴 했지만 이제 엄마가 계시니까 뭐 크게 저희들도 그렇게 힘들진 않았어요. 두 분 중에 한 분 그래도 살아 계시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힘든 시간을 극복할 수가 좀 있겠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수입이 예전처럼 많은 게 아니라 제가 버는 돈으로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 좀 빠듯하게 살아야 되고, 뭐 저는 진짜 그때 너무 너무 아끼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가 좀 뭘 사오는 것도 쓸데없는 돈 쓰는 것 같고 해가지고 좀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 엄마한테 주고 많이 했었거든요. 저는 이제 진짜로 웬만한 건 안 쓰려고 하고 영화도 안 보려고 하고 뭐 과자도 안 사 먹으려고 하고 좀 이렇게 구두쇠처럼 살았고, 그래서 항상 그 월급날이 하나도 기쁘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저를 위해 쓸 수 있는 돈은 하나도 없고 뭔가 이제 생활비로 다 나가고, 그렇다고 생활비가 풍족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 나이에 누려야 되는 그런 것들 좀 못 누린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되게 힘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친척들도 저희가 이제 아빠가 벌어다 주는 돈이 없으니까 힘들 거라는 걸 이제 생각만 하셨지만 아빠가 되게 많이 남겨준 거라고, 많이 남겨줬다고 착각을 좀 하시고 계셨었어요. 집이 아파트가 한 채 있긴 한데 아파트가 되게 좋은 동네에 있는 아파트도 아니었고 딱 저희가 실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한 채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좀 집도 너무 두 명이 살기에 너무 큰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또 엄마가 또 병원 다니기에도 조금 약간 병원이랑 거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엄마가 또 친구분들이 이사를 좀 가버리시니까 마음이 조금 쓸쓸해서 친구들이 이사간 그 동네로 좀 이사가 듣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로 이제 저희가 따라 이사를 갔어요. 근데 그 동네가 경기도 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출퇴근이 너무 힘들고 빠듯한 거예요. 힘들고 빠듯한 가운데 또 그 지역에서 또 직장을 구해서 다니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엄마도 점점 이제 암은 완치가 없는 암이어가지고, 그 암은 엄마가 갖고 있는 암은 계속 병원 다니시면서 나빠지시기만 하시는 거예요. 나빠지시기만 하고 좋지도 않고 항상 이렇게 밥 드시는 것도 너무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암 환자들이 이렇게 비위가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조금만 드시다 보면 또 체력이 떨어지고 살이 어느 순간에 막 십몇 킬로가 한꺼번에 막 빠져서 내 몸이 완전히 막 걸그룹다리처럼 되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다리가 원래 허벅지랑 이런 데가 되게 튼튼하셨는데, 그리고 저희 엄마 운동도 진짜 좋아하시고 항상 건강식만 드시고 이랬던 분이거든요. 몸에 안 좋은 건 절대 안 먹는 스타일의 그런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랬던 분이고 항상 이제 건강 챙겼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 암도 그렇게 어떻게 하다가 왔고, 그다음에 아무리 관리를 하고 건강식으로 드셔도 좀 많이 안 좋아지시고 이랬는데, 이제 엄마도 어떤 이제 막 마지막 지푸기라기라도 다 잡는 심정으로 그런 어떤 한방병원 이런 데를 가면은 막 면역 치료해서 뭐 건강해진다더라 막 이렇게 드셔가지고, 또 그런 데에 등록을 하셔서 한약을 좀 몇 번 먹었다가 오히려 이 한약 먹은 것 때문에 간 수치가 올라가면서 신장 기능까지 좀 망가지게 된 거예요. 간도 그렇고. 그래서 막 복수 차고 심장이 물차고 해가지고 이제 큰일 났다 해가지고 병원 또 입원하고, 그러면서 체력이 갑자기 급속도로 이제 나빠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응급실에 실려 가신 날이었는데, 응급실도 아무 데나 못 가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 병을 치료한 경험이 있는 의사가 있는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그 병원은 경기도 119로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가서 엄마를 모시고 가야 되는데, 유치원 원장님이 절대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엄마가 지금 응급실에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도 퇴근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시는 분한테 엄마가 부탁을 해가지고 그분 차로 이제 엄마가 다니고 있는 대학병원 응급실에 가서 거기서 입원을 하셨고, 저는 이제 울면서 진짜 퇴근할 때 막 울면서 집에 택시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택시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셔틀버스 기사님이 왜 선생님 왜 울고 있냐, 그래서 이러저러해서 제 병원에 가야 되는데 늦었다라고 해서, 그날 또 명절 시작한 날이었거든요. 그 1월 달 구정 연휴 시작하는 날. 그래서 그 근처까지 어떻게 데려다 주셨어요. 병원 근처까지.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그렇게 내려와서 이제 또 음압병실에, 그때는 또 그 음압병실에 열도 나고 이러니까 엄마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같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연휴 내내 그렇게 병원에 있고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 그렇게 나빠지면 계속 너무 나빠져서 그 체력이 뒷받침이 안 되면 항암 치료조차도 못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지금 이제 이 한약 먹은 부작용 때문에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좀 스탑해야 되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항암 치료도 멈추고 계속 입원한 상태에서 지켜를 보다가, 이제 두 번째 약을, 항암 치료제를 사용하기 전에 그 체력을 만들어야 되는 게 먼저다 해서, 이제 엄마랑 같이 뭐 체력을 위해서 이제 막 제주도에서도 한 달 살고, 그 양평 이런 데 가면은 또 황토방이라고 해가지고 암 환자들이 머무는 그런 숙소가 있거든요. 거기도 들어가서 몇 개월씩 있다 오고, 하여튼 좋다는 음식 뭐 그 좋다는 것들은 다 일단 해봤어요. 또 근데 한약은 엄마한테는 무리였어가지고 그건 또 이제 안 받는 것 같아서 자연식으로만 먹고, 뭐 황토 맨발 걷기 이런 것도 하고, 뭐 제주도에서도 뭐 모래 걷기 이런 거 하고, 그렇게도 한 번 이렇게 나빠진 건강을 다시 되돌리는 건 거의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원장님이 그렇게 배려를 안 해주시고, 제가 엄마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걸 약간 이제 저는 내색을 정말 안 했거든요. 그 응급실에 안 보내준 사건 이후로. 근데 자기 혼자 지레짐작을 해가지고 뭐 엄마 때문에 일이 지장 줄 것 같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더니, 이제 내년에 관뒀으면, 새학기에 오면 관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진짜 지역에서는 호인처럼 소문이 났는데 진짜 나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럼 제가 이제 돈 벌이도 없고 하니까 어쨌든 집을 팔면서 이사 왔던 그 차액을 쓰면서 이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간병이라는 게 기약이 없잖아요. 막 몇 월 며칠 언제 돌아가실 거다 이런 게 없으니까, 이 치료비를, 한정된 치료비를 가지고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되고, 산정특례 이런 거가
가 있어가지고 암 치료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은 도움을 건강의료보험에서 받거든요. 그렇긴 해도 어쨌든 간에 돈은 들어요. 그 또 건강식으로 먹어야 되니까 재료도 좋은 걸 먹어야 되고 저는 일을 관뒀고 근데 이제 제 핸드폰 요금이라도 내야 되니까 저 이제 엄마가 주무신 그 새벽 타임을 이용해서 새벽이랑 아침 시간을 이용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고 또 다행히 아침에는 이렇게 집으로 왕래해 주시는 그 완화치료 이런 센터에서 집으로 보내주시는 간호사 선생님 계셔요. 그래서 그분이 엄마한테 이제 주사를 놔주시고 그리고 가시고 저는 그 사이에 이제 집 앞 편의점에서 일하고 뭐 이런 시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빠듯하게 살았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너무 더 안 좋아지니까 저 엄마가 이제 호스피스까지 들어가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호스피스에서 들어가셔서 뭐 저랑도 이제 거기 호스피스 들어가면은 보호자 한 명이 꼭 따라붙어야 돼가지고 그렇게 계속 생활을 했었는데 엄마가 투병하는 몇 년 동안 진짜 저희 집에 친척들이라고는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와도 그냥 뭐, 이렇게 뭐 그냥 차 마시고 가는 정도? 이 정도. 뭐 저희는 친척들은 도움을 받아본 적도 없고 친척들이 뭐 그렇게 한 적도 없어요. 딱 친척 오빠 한 명이 자기가 키우는 텃밭에서 야채 나오는 거 좀 가끔씩 이제 엄마 안부 물으면서 갖다 주셨는데 그분 제외하고는 아무도 저희한테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엄마 병세가 더 나빠지고 하면서 또 중간에 또 호스피스 병원에서 팔까지 부러져가지고 수술도 받아야 돼서 다른 병원에 또 입원하고 수술하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수술도 받은 지 얼마 안 되셔서 전체적으로 다 모든 밸런스가 다 무너지면서 이제 호스피스에서 이제 돌아가실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준비들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엄마를 지켜보면서 저희 이제 그 치료비나 이런 게 얼마나 들지 모르고 저는 이제 벌이가 없고 엄마랑 계속 옆에 있어야 되니까 돈은 정말 아껴 쓰고 하루에 저 한 끼밖에 못 먹거나 거의 한 끼도 못 먹는 날이 많았거든요. 왜냐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니까 아껴 써야 되잖아요. 그렇게 진짜 막 해골바가지처럼 말랐었어요 그때는. 근데 거울 볼 시간도 없어서 제가 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항상 이제 아픈 엄마가 너 얼굴이 썩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되게 상황들이 안 좋았었는데 이제 어쨌든 돌아가셨는데 이제 저는 솔직히 친척들을 부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알고는 계셔야 되니까 이제 언니가 불러가지고 친척들이 딱 친척들만 가족들만 이제 장례를 하는 걸 하고 그랬는데 이제 저희 외가족 친척도 오셨죠. 외숙모하고 외삼촌 오셨는데 이제 엄마가 하신 말이 있어요. 외삼촌이 조금 이제 치매에 걸리셔가지고 약간 아무것도 잘 모르시고 하는 게 엄마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제 외삼촌네 집에 어느 정도 이제 엄마 장례 뭐 이렇게 치르고 조금 부주를 받거나 뭐 이렇게 해서 돈이 들어오면 그분들한테 100만 원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약속한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엄마 돌아가셨다고 얘기하는데 그분들 오셨죠. 근데 그냥 훌쩍훌쩍 이렇게 하고 약간 그렇게까지 슬프지 않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앉아 계시다 갑자기 이제 저한테 오시더니 제가 상주잖아요. 오시더니 너무 급하게 오느라 뭐를 정신없이 오다가 지갑을 안 갖고 왔는데 저한테 50만 원만 꺼줄 수 있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저도 상주여서 정신없고 이때 사람들 잘 거의 안 불렀단 말이에요. 친척들만 부르고. 근데 어떻게 제 돈 이렇게 뽑아가지고 50만 원 없다고 하고 엄마도 이제 돈 주라고 하신 얘기가 있어서 이제 50만 원을 드렸어요. 그래서 막 너무 미안하다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도 이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외삼촌이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시고 이렇게 엄마 돌아가신 것도 모르시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사랑하던 동생이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뭐 납골당 뭐 이런 시간이나 뭐 화장터 이런 거 예약 이런 거 하느라고 본의 아니게 3일 동안 이렇게 3 일간 이렇게 장례를 치르게 됐거든요, 좀 길게. 근데 그때 이제 또 납골당 화장터 시간이 또 안 맞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엄마가 하루 왔다가 가셔야 되는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제 그것도 지역 그게 거기 웬만한 데 막 서울이랑 가까운 곳들은 다 화장터가 예약이 마감이 돼 가지고 경기도에서 강원도까지 가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강원도에 있는 화장터에 가서 인제 다 하고 그다음에 저희 집으로 이제 돌아왔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인제 마지막에 종교 행사를 하고서 출발을 하는 거였는데, 뭐 3일 내내 별로 안 오시던 외숙모가 엄마 관을 막 흔들면서 우시는 거예요. 근데 막 그렇게 저는 관을 흔들면 안에 있는 엄마의 상태가 막 흔들릴 거잖아요. 그것도 너무 싫고, 왜 3일 내내 안 오다가 왜 갑자기 사람들 많은 이 종교 행사에서 왜 갑자기 저렇게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고, 종교에서 진행하시던 분까지 저한테 와서 "저분 도대체 누군데 갑자기 저러시냐."라고 물어볼 정도로 이상하게 그렇게 막 "가지 마." 막 이러면서 울고 막 좀 약간 좀 오버한다라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불쾌했어요. 뭐 저희 엄마랑 저랑 몇 년 동안 투병하면서 막 백수로 살고 막 이럴 때는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러더니 갑자기 너무 슬퍼하는 척을 하니까 '그래 뭐 슬픔이 갑자기 올랐나 보다.'라고 이해를 해 보려고 해도 쪼끔 너무 오바스럽다 싶더라고요. 어쨌든 인제 납골당에 또 같이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저는 잠을 계속 그 돌아가시기 전부터 그 장례식 할 때까지 못 잤어요. 그래서 되게 멍한 상태로 인제 그 화장터에 가면은 방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상주 방 이렇게 그런 데가 있어 가지고 화장하는 동안에 기다리는 그 웨이팅하는 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인제 멍하니 앉아서 기다리는데, 이제 뭐 식권을 같이 오셨던 분들 식권을 사 줘야 된다고 그래서 식권 뭐 사 드리고 나눠 드리고 그 와중에도 그렇게 하고 왔죠. 멍한 상태에 있었는데 저희 고모랑 그 외숙모랑 막 무슨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지나가니까 딱 모른 척하고 입을 닫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러지?' 하고 인제 그러고 있다가 인제 화장까지 다 했고 다음 날 납골당에 가야 돼서 인제 엄마 요거를 가지고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왔는데 저희 집 인제 안방 맞은편에 옷방이 있는데, 제가 인제 "아 뭐 드시겠어요?" 하고 인제 그 친척 오빠 하고 근데 어른들한테 "뭐 드실 거냐."고 막 물어보고 그랬는데 "아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집에 가서 쉬겠다." 이렇게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겠냐."고 하고서 인제 보내 드리고 저도 쉬려고 인제 딱 방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옷방에 깊숙이 인제 그쪽에 엄마 옷이랑 뭐 코트 이런 것들을 놔 뒀는데 밍크 코트가 바깥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일부러 누가 빼놓은 것처럼 이렇게 바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이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는데 그 밍크 코트도 아빠가 어떻게 뭐 거래처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게 싼 공장을 알아 가지고 거기서 엄마 뭐 결혼 몇 주년 기념이라고 이렇게 사 오셨던 거거든요. 그거랑 또 뭐 밍크 숄 같은 게 있었는데 숄도 이렇게 비싼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가진 옷들 중에는 비싼 거였죠. 근데 그게 꺼내져 있는 거예요 바깥으로. 아 그 순간 '이 사람들이 손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분 나빴지만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궁금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인제 엄마 옷이랑 뭐 이런 것들 다 정리를 해야 되니까 납골당 갔다 온 이후로 정리를 하고 있을 때 저희 인제 고모가 와서 도와주겠다고 해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막 짐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고모가 갑자기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들어보라고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빠가 물려준 재산이 집밖에 없잖아요, 아파트. 근데 저는 어쨌든 집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집이 저 혼자 살기엔 너무 크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쟤는 이 집을 팔고 다른 데로 가겠지, 좀 평수를 줄여서 가겠지라고 생각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아니 기분 나쁘게 생각 듣지 말고 외숙모랑 얘기를 자기가 해 봤는데, 그러니까 사돈이죠, 둘이.
이 집을 팔고 남은 돈에서 몇 천만 원을 그 외숙모한테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숙모가 저희 엄마 클 때, 어렸을 때 저희 엄마가 외숙모랑 외삼촌이 저희 엄마를 돌봤다는 거예요. 무슨 돌보긴 뭘 돌봐. 나이 차이가 나더라도 7살 정도 차이가 나긴 했는데 저희 엄마는 외할머니가 돌봤거든요. 근데 외할머니가 장사해가지고 번 돈으로 엄마를 돌봤는데 자기는 돌본 그 비용을 받아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할 때 한 푼도 대준 적도 없으면서. 그리고 심지어 저희 외삼촌이 사업을 몇 번 말아드시면서 저희 엄마한테 돈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엄마 돌아가신 지 딱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혼자 남은 조카 돈 뜯어내려고 이 사람들이 일어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그러면 그렇게 귀한 엄마였으면 엄마 아플 때 솔직히 무슨 갈비탕이라도 끓여온 적이 있나, 김치라도 갖다 준 적이 있나, 아무것도 안 했으면서 무슨 돌봐준 값이라니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약간 이 친척들이 저를 되게 물로 봤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 너무 배신감이. 저희 엄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만 해도 저한테 이제 세상에 너가 혼자 남아야 되는데 이제 아빠 엄마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친척들한테 엄마 아빠처럼 기대서 또 힘든 일 있을 때 기대고 상의하고 막 그렇게 가족처럼 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저한테 돈 뜯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고 너무 배신감에 기가 차기도 했지만 엄마가 저 사람들한테 속았다는 게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저희 엄마는 김치 담그면 그 사람들 갖다 주고 뭐 집에 생기면은 뭐 주고 이랬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저희 엄마를 약간 호구로 생각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저는 이제 너무 기분이 안 좋다. 그래서 오늘부로 이제 친척들과 연애 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중재하려고 했던 친척 오빠한테 이제 얘기를 했죠. 분명하게. 나는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저희 이제 장례식 다 치르고 되게 다들 많이 친척분들이 고생하셨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약간 힘내시라고 한우 이런 것도 보내드렸거든요. 집집마다. 근데 그것도 돈이 갑자기 너무 아깝고 나 지금 뭘 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솔직히 뭐 그렇게 집 팔은 돈, 집 팔은 돈 있겠지, 나오겠지. 근데 저도 어쨌든 살아야 되잖아요. 이 집에서. 그리고 제가 몇 년 동안 엄마 간호하느라 돈도 없었고 이제 모아야 되는데 그럼 저도 넉넉하지가 않을 텐데 자꾸 아빠가 그동안 벌어놓은 돈은 어디 있냐 막 이러는 거예요. 아빠가 벌어놓은 돈, 엄마가 벌어놓은 돈 20대부터 엄마 아빠 치료비 이렇게 자기가 번 돈 자기가 다 썼거든요. 근데 남은 돈 타령하니까 너무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남은 조카가 그렇게 불쌍하지도 않은지 약간 어떻게든 빼먹으려고 했다는 게 너무 괘씸한 거죠. 그래서 한동안 진짜 너무 멘붕이 와가지고 인간에 대한 혐오가 막 너무 드는 거예요. 근데 더 이제 막 그 추석이 또 다가오고 이러는데 계속 또 연락을 하는 거예요. 추석 때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보낼 거냐, 어떻게 보내긴. 그러니까 나는 알아서 이제 부모님 납골 때 가면 되는 거고. 그리고서 이제 저는 그래도 그래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지내볼까도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지나가는데 저희 동네 부동산 아주머니께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잠깐 와서 커피 좀 마시고 가라고 해서 이제 들어가는데 그 어떤 여자분 두 분이 와가지고 저희 집 팔렸냐고 혹시 내놓은 거 있냐고 이렇게 물어를 봤는데 인상착의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인상착의를 들어보니 저희 고모하고 외숙모인 거예요. 가끔씩 이렇게 와가지고도 뭐 집 내놨냐 팔렸냐 물어보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 듣고 너무 더 소름이 끼치고 싫어지는 거예요. 등기부 등본도 떼봤을 것 같은 거죠.
자기들도 밥 먹고 잘 살고, 특히 외숙모 같은 경우에는 교원해 왔기 때문에 연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쩜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 어른이 돼가지고라는 생각이 들어서 친척들도 과감하게 손절했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오는 게 너무 싫어서 아예 번호도 바꿔버렸어요. 그러고 났는데 이제 한 몇 년 동안은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그 명절이 좀 되게 힘들더라고요. 명절에 막 가족들 되게 막 모여서 막 이렇게 있고, 뭐 텔레비전에서도 그런 거 나오고 이러면은 되게 막 부럽고 막 눈물 나고 외롭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명절 때는 외국으로 아예 여행을 가버려요. 그러니까 조금 낫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얘기는 친척 손절에 대한 얘기였어요. 근데 친척 손절하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평화로워요. 제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뭐 외롭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친척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던 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친척도 필요 없더라. 내가 최고더라.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혹시 명절 때 여러 사람들과 모였는데 그 친척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셨던 분은 마음속에 항상 품고 계세요. 친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제일 중요하지. 그럼 다음번에 또 다른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